안녕하십니까. 경산학교 회장 성기중입니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 지방화 시대를 넘어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경산학교는 경산 지역의 전통문화와 빛나는 문화유산을 개성함과 동시에 글로컬 시대에 걸맞는 산업과 경산문화의 정체성을 창의적으로 연구 재정립하여 경산이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시민 중심 행복 경산으로 꽃피울 수 있도록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에는 그동안 경산 지역에서 묻혀있던 신라시대 삼국 통일의 영웅이신 642년 초대 암양 군주로 부임하신 김유신 대장군의 업적과 리더십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기대합니다. 비좁은 도심 속에 각양의 자동차가 꼬리를 물고 달리는 이 도로는 신라 삼국 통일 이전까지 신라의 금성에서 관문성인 대하성까지 이어지고 대하성에서 금성으로 이어지는 옛 암양주의 신장로이고, 군사적으로는 이 길이 훗날 중요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를 보급하고 수송하는 작전지와 병참기지 사이로 이어지는 병참로로 활용되었던 곳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삼국사기 권제 28 백제봉기 제5 의자왕 편에 의하면 의자왕 2년 서기 642년 7월에 왕이 친히 군사를 이끌고 신라를 쳐서 미후 등 40여 개 성을 함락시켰다 하였습니다. 같은 해 8월에 장군 윤총을 보내서 군사 1만을 거느리고 신라의 대하성을 쳤다고도 하였습니다. 동기록에는 당시 윤충 장군이 이끄는 백제군이 대하성을 점령하자 성주 품석의 처 고타소가 함께 나와 항복하였으나 윤충이 이를 모두 죽이고 그 머리를 잘라 왕도에 전하였다 하였고, 또 궁성의 남녀 1,000명을 사로잡아 백제의 서쪽 주현에 분극해 하고 군사를 머물러 그 성을 지키게 하였다 합니다. 삼국사기 권제 5 신라봉기 선덕왕 편에 의하면 선덕여왕 11년인 서기 642년 8월에 백제장군 윤충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대하성을 공격하니 도독 이참 품석과 사리 죽죽 용석 등이 전사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동년 겨울 왕이 장차 백제를 쳐서 대하의 치욕을 보복하기 위해 이찬 김춘추를 고구려로 보내 군사를 청하게 하였다. 동기록에는 대하성이 패할 때 도독 품석의 처도 모두 죽었는데, 그는 이찬 김춘추의 딸로 그는 딸의 죽음을 듣고 왕성의 기둥에 의지해 서서 종일토록 눈을 깜빡이지 않고 사람이나 물건이 그 앞을 지나쳐도 알지 못하더니 얼마 후에 말하기를 슬프다. 대장부가 되어 어찌 백제를 멸하지 못하랴 하고 곧 왕에게 나아가 신이 고구려에 봉사하여 그 군사를 청하여 백제에 대한 원수를 갚겠습니다 라고 하니 이에 왕이 허락하였다. 하지만 고구려 왕이 김춘추를 만나자 신라의 중령 서북 땅을 돌려달라 요구하자 이에 김춘추가 국토에 반하는 불가하다 하니 왕이 김춘추의 불공함을 들어 별관에 가두었다. 이 소식에 선덕왕이 대장군 김유신에게 명하여 결사대 1만을 거느리고 가게 하였다. 이에 유신의 행군이 한강을 지나 고구려 남강에 들어가니 고구려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춘추를 놓아 보냈다 하였습니다. 이때 선덕왕이 김유신을 암양주 군주로 삼았습니다. 삼국사기 권제 41 열전 제1 김유신 상편에 의하면 이때 김유신은 암양주 군주로 있었다. 본 기록에는 장군은 부임 시 군무에는 아무런 뜻도 없는 것처럼 주민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풍류를 즐기며
여러 달을 지냈다 하였다. 이때 주의 사람들은 김유신을 용렬한 장수라고 여겨 비방하며 주민들이 편안하게 지낸 지가 오래되었으므로 힘의 여유가 있어 가히 한번 싸워볼 만도 한데 장군이 저렇게 나태하니 이 일을 어찌할까 하였다. 장군은 이 말을 듣고 이제 백성들을 가히 설 수 있음을 알고 대왕에게 고하여 지금 민심을 살펴보니 가히 백제를 쳐서 대량주 전투에서의 치욕을 갚고자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왕이 적은 군사로 많은 군사를 쳤다가 그 위험해지면 장차 어찌할 것인가 하자 유신은 싸움의 성패는 대소에 있지 않고 그 인심이 어떠함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백성들이 한 뜻이 되어 생사를 같이 할 수 있으니 저 백제를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니 이에 왕이 허락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사적 제218호로 지정된 암양주 당시에 주병을 뽑아서 조련하였다는 병령장입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 의하면 1971년 사적 제218호로 지정된 경산 병령유적은 지정 면적만도 4만 1000여 평방미터로 서기 642년 암양군주로 입성한 김유신 장군이 병사들을 모아 무술과 정신을 연마시켰던 연무장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암양리, 내리, 서나리 두록산 유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유적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중앙부에 있는 암양읍, 진량읍의 낮은 구릉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주위에는 경산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산시, 자인면과 하양읍 등이 자리 잡고 있다. 먼저 암양리 두록산 유적은 암양리의 서북쪽 구릉지대에 높이 대를 쌓은 고대식 광장이 이에 해당한다. 이 광장의 동남쪽에는 고분의 봉토처럼 흙을 쌓아 올려 대를 만든 토축 고대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고대식 광장은 대략 원형으로 생겼으며 높이가 약 7m, 지름이 약 85m 되는데 그 지표면은 평탄한 넓은 장소로서 광장을 형성하고 있다. 마치 고분의 봉토처럼 생긴 토축 고대는 높이가 약 10m, 지름이 약 11m로 그 정상 부분은 약간 평평한 상태이다. 이 유적은 인위적으로 흙을 쌓아 올려 지형에 알맞게 만든 것으로 광장은 병사들이 무술을 익히고 심신을 닦는 연무장으로 토축 고대는 장군이 병사들을 훈련시킬 때 지휘하던 곳으로 추정된다. 둘째, 내리 두록산 유적은 암양리 유적에서 하천이 흐르는 저지대를 건너 약 1.5km 떨어져 있다. 유적의 형태는 암양리의 것과 같은 식으로 유적 서북 쪽에는 광장이 마련되어 있고 이 광장의 동남쪽에는 토축 고대가 연결되어 있다. 광장은 일부가 경적지로 되어 있고 나머지 일부에는 민간의 묘가 들어서 있으나 본래 자연적인 지형에 인공을 가하여 축조된 평탄한 모양으로 지름이 약 80m 되는 둥근 광장을 나타내고 있다. 토축 고대도 인공적으로 쌓아 올린 고분의 봉토형으로 높이는 약 15m이며 동남부의 일부가 파괴되어 있다. 저는 이곳에서 태어나 지금 80여 평생을 이곳에서 살고 있는 마을 주민입니다. 저희들 한 20대, 30대가 될 때는 이 산을 두록산이라고 했습니다. 두록산인데 그때는 소유가 현풍각시로 소유가 되어 있었는데 이 참
하령 유적지에 보면 이거 평범하게 지금 터가 잘 닦여 있는데, 그때는 하령 현평광시 그 묘가 한 대여섯 개가 있었는데, 경산시에서 이거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내동 유적이라 하는 사적 218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듣기로는 그 김유신 장군께서 여기서 말 훈련도 시키고, 여기서 뭐 3개 그 유적지가 있는데, 암양리에 하나 있고 선아리에 한 군데가 있고 우리 내리에 있는 이곳인데, 이 만난 보면 평범한 터 위에 높은 둑이 이래 있는데, 여기서 그 호령을 하면서 훈련을 시켰다는 그런 전설을 들었는데, 뭐 저는 까마득한 그런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기억은 가물가물합니다. 셋째, 선아리 두룩산 유적은 내리 유적에서 약 3km 떨어진 구릉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의 형태는 앞에 두 유적과 거의 같은 모양이며 역시 광장과 고대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광장은 자연적인 지형에 얼마간 인공을 가하여 축조된 것으로 높이가 약 10m, 지름이 약 80m 되는 원형의 평탄한 장소이다. 현재 소나무가 있으나 후에 심은 것이며, 이 유적도 역시 광장은 병사들이 연모하던 곳으로, 고대는 장군이 병사들의 훈련을 지휘하던 장소로 추정된다. 두룩살인이라는 말은 두리산으로 두리두리한 산, 즉 둥근 산의 지형에서 온 말로 고어 두리산에서 유래하였다고 보며, 암양리, 내리, 선아리의 두룩산 유적은 유적의 형태에서 기인한, 즉 인공적으로 광장과 고대를 흙으로 둥글게 쌓은 연무대를 가리킨다. 이 연병장은 김유신 군주가 선덕 유왕에게 암양주 청장년을 주병으로 양성하겠다는 윤허를 받고 연병장을 축조하였거나, 이후 암양 총관으로 부임한 김문문이 쌓은 장산성이거나, 또는 그 이전에 축조된 것을 이용하여 군사를 조련시켜 대하성 탈환 등에 나섰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어르신들 말씀을 들으면은 굉장히 낙후대가 있었고, 그러나 이곳은 김유신 장군께서 말을 훈련시키고 물을 먹이고 밤에는 고된 말을 목욕을 시키는 그런 장소입니다. 요 위에는 가면은 말을 훈련시키는 연명장이 있을 뿐더러, 그리고 이 모세는 우리 아낙네들이 남편이 전장터에 나가서 무사 기원할 수 있게끔 기도를 많이 했던 그런 곳입니다. 당초에는 이 마이지 못이 자연스럽게 있었는 게 아니고, 말을 훈련시키고 물을 먹이고 목욕을 시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못이며, 당초에는 마위지였습니다. 그러나 기자를 써가지고 후에는 마이지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적이라는 유래는 지압이 부자에 나아갈 적자, 그래서 부적리라는 명칭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그때 당시에 남편들이 누구나 다 전쟁터에 나갔는 그런 유래 때문에 아마 지명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 지역은 굉장히 낙후대가 있었으며 초가집이나 빈민촌이었습니다. 옛날 어른들 말씀이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는 남편을 적진에 내보낸다는 뜻으로 이 마을을 지압이 부자에 나아갈 적자를 붙여 부적리라 하였고, 앞에 이 자그마한 저수지는 온종일 훈련에 시달린 말을 목욕시킨 곳이라 하여 마위지, 즉 말을 위한 저수지라 하였고, 또 이 마을 아낙네들이 저녁에 말을 몰고 나와 귀를 씻어주면서 남편이나 자식의 무사귀환을 빌었다 하여 말마, 귀 이자를 붙여 마이지라 전해지기도 한다. 그만큼 이 일대는 암양 주병들의 수많은 가족의 애환이 곳곳에 서려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